안녕하십니까. 자본시장 심층 취재 코너 풍문레이더로 선장을 맡고 있는 이승익 기자입니다. 자, 이번 주 들어서 블랙 먼데이라고 할 만큼 주식시장, 미국 시장을 비롯해서 글로벌 주식시장, 국내 주식시장까지 급락세를 보였습니다. 국내 코스피 시장도 3천선, 코스닥 시장도 1천선 붕괴를 지금 현재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이 같은 원인에 대해서 시중의 유동성 자금을 걷어들이려고 하는 테이퍼링 정책, 그리고 물가 상승과 경기 침체가 같이 온다는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맞물리면서 주식시장이 상당히 많이 공포에 떨고 있는데요. 이럴 때일수록 암호화폐 시장이나 주식시장, 여러분들이 보수적인 투자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도 경제 전반에 걸친 얘기들 스투데이의 한훈식 기자 나와서 얘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이게 대한민국이 하천대유 사건으로 지금은 연일 이게 언론에 지금 다 도배가 되고 있어요. 예, 맞습니다. 참 이게 앞으로 사실상 이게 이제 국정농단에 맞먹는 그런 게이트까지 번질 우려가 있지 않나요? 굉장히 휘발성이 큰 소재죠. 특히 대선을 앞두고 여야 유력 대선 주자까지 네. 그 합리적인 네. 의심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네, 그 하천대유 관련해서 SK가 지금 또 대기업 중에서는 얘기가 지금 오고 있는데, 네. 글쎄요, 워낙 많이 지금 아직은 우리가 판도라의 상자를 다 연 게 아니거든요. 예. 너무 많은 등장인물들이 나오다 보니까 초호화 캐스팅이라고 할 정도로 이제 예. 앞으로 더 많은 여당, 야당, 정치인들 할 것 없이 기업인들까지 심지어 또 저희 같은 또 언론인들도 이름이 나오고 있고. 예, 맞습니다. 이 중에 제일 먼저 지금 거명되고 있는 기업이 대기업 중에서는 SK그룹인데, 예. 최근에 들어서 그 전석진 변호사라는 분이 유튜브라든가 이런 자신의 채널을 통해서 예. 이번 하천대유 배후에는 SK그룹이 있다. 맹 공격을 하고 있고 예. SK그룹에서도 이에 대해서 묵인하지 않겠다. 법적 조치를 하겠다. 강경 대응을 지금 맞불을 놓고 있는데 지금 어떤 내용인가요? 그 전석진 변호사가 주장하길 지난 그 2015년 그 부동산 가격이 굉장히 좀 폭락 많이 떨어졌을 때입니다. 그 당시 그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뭐 이렇게 빚내서 집 사라 그런 식으로 설파를 한 적도 있습니다. 이 당시에 그 화천대유가 당장 사업을 시행하려면 종잣돈이 필요한데 그 종잣돈 400억을 SK 측에서 대줬다는 그런 주장입니다. 네, 그러면 그 당시에 소유주라고 전석진 변호사 최태원 회장을 실질 소유주라고 주장하고 뭐 이런 부분들이 종잣돈을 대줬다. 여기에서 출발하는 내용들인가요? 예, 맞습니다. 그 금액이 대략 어느 정도인가요? 정확하게 400억 원입니다. 400억 원이요? 예. 그럼 상당히 작은 돈이 아니네요. 그렇죠. 재벌로서도 400억이면 굉장히 큰 돈이죠. 그 정확하게 출처가 어딘가요? 그 SK그룹이 정확하게 표면적으로는 네. 최태원 회장 여동생인 최기원, 최기원 행복나눔재단 이사장이 뭐 이렇게 돈을 네. 뭐 이렇게 빌려줬다, 대여해줬다는 식으로 SK 그룹 측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나 과연 그 돈이 뭐 최기원 이사장이 단독으로 이렇게 결정한 건 아니다라는 그런 강한 추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보통 그런 재단 내 돈은 사실 뭐 주식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이익 잉여금이 어떻게 되나요? 보통 다 보유 유보하기로 돼 있나요, 재단에? 보통 그룹 측에서 이렇게 그런 이렇게 활동 자금이나 그런 걸 다 이렇게 받는 거죠. 예, 어떻게 보면 그룹 차원에서 사용 항목에 대한 결정권이 그룹에 있다라고 봐도 그런 셈이 봐도 되죠. 예, 이게 이번에 그 시행 개발 이익이 6천억 정도 발생이 됐다고 얘기가 되는데 그럼 수익률 치면 어떻게 돼요? 400억 투자해서 6천억으로 봐야 되네? 400억 같은 경우에는 시계에서 기업의 어떤 그런 그 화천대유의 어떤 그런 소유 경비로 들어간 거고 실제에서 화천대유가 처음에 출자한 돈은 5천만 원입니다. 5천만 원이요? 예, 5천만 원으로 뭐 6천억 정도 벌었으니까 수만 배. 그래서 지금 현재 수익률이 10만 %가 넘는다는 수익률이 그렇죠. 수만 배가 났다는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죠. 5천만 원 투자해서 6천억 원이면 어마어마한 정말 그래서 수익률인데. 화천대유 같은 경우가 배당금으로 돈을 아마 3천억 정도 받았고 그 위에 사업 시행 과정에서 3천억 정도 이렇게 돈을 벌었습니다. 이번에 박근혜 정부 시절 민정수석이었었죠. 박상도 의원.
지금 아들 퇴직금이 50억 원이고 예, 그 외에 또 여러 임원들의 또 자녀분들이 몇십억 원의 퇴직금을 받았다. 예, 예.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 각성도 의원과 지금 SK그룹 간에 어떠한 좀 밀월 관계가 있었던 건가요? 이게 또 최순실 아시죠? 아, 국정농단 사건 예, 예.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분이 또 이 사건에 등장을 합니다. 왜 거기서 나와라는 좀 노래가 생각이 시간을 나는데. 시급반을 조금 이렇게 2013년 정도로 되돌려 봅시다. 네. 박근혜 정부 초기에 네. 몇 개월이지만 그 민정수석을 지낸 사람이 곽상도 의원입니다. 네. 이 곽상도 의원을 민정수석에 안긴 안친 사람이 음. 최순실이라고 지금 이야기가 아. 나오고 있습니다. 아. 그 당시 곽상도 의원은 그 대구지청, 네. 대구지검, 지검. 대구지검 서부지청 지청장을 마지막으로 아. 검찰을 떠났습니다. 사실 지청장이라는 부장검사급입니다. 네. 이후에 최순실이 박근혜 정부 초기에 민정수석 자리에 이렇게 앉게 했다는 그런 강한 추측이 뭐 나오고 아직 있습니다. 뭐 추정만 나오고 추측인데 사실 그 당시에 어떤 여러 정황으로 봤을 때 네. 뭐 그런 근데 그 당시에 국정 사태, 농단 사태가 상당히 많은 부분이 까발려졌는데 예. 그때 왜 이런 부분들은 전혀 이슈가 안 됐었던 거죠? 사실 그때 곽상도 의원 또 박영수 특검 네. 뭐 다 또 연결이 됐는데 그런 사건입니다. 참 알다가도 모르겠네. 네. 그 당시에 특검이 또 박영수 특검장이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추미애 의원도 네. SK 측의 거는 뭐 이렇게 전석기 변호사를 뭐 무고죄로 고발하겠다고 나오니까 네. 추미애 의원도 바로 나섰습니다. 네. 사실 뒤에 최태원 회장이 있는 게 아니냐. 예. 몸통을 밝혀라. 네. 안민석 의원도 네. 그 어떤 비슷한 주장을 펼쳤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정치권에서 특히 이쪽 여권 쪽에서 SK 네. 최태원 회장 쪽을 이렇게 강하게 네. 주시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음. 곽상도 의원 아들한테 간 50억 원도 네. 결국 최태원 회장이 보훈 차원에서 네. 준 게 아니냐. 네. 그 쉽게 얘기해서 최태원 회장이 지난 2015년 네. 광복절 특사로 나오면서 네. 그 뒤에 예. 최순실 예. 그리고 곽상도 의원이 있었다는 그런 얘기가 돌고 참 있습니다. 묘하게 타이밍이 딱딱 맞아 떨어지네요. 예, 그, 예. 그 8.15 가석방으로 나왔었는데 성탄절 가석방으로 나왔는지 기억이 8.15 나는데. 가석방. 성탄절 아니었나? 정확히 특사입니다. 가석방이 아니라. 특사로 나왔네. 특사로 나오면 기존에 했던 그런 모든 제의가 다 사해집니다. 네. 그렇지만 아직은 뭐 밝혀진 팩트가 아니기 때문에 다 말씀하시는 부분이 추정이죠, 지금은. 근데 사실 그 정치권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강한 추정이 또 현실을 밝혀지는 거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네. 곽상도 의원 아들 건도 처음에는 뭐 월급 250만 원 단순하게 받았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다가 며칠 있다가 네. 퇴직금이 50억 원이다는 그런 사건이 터졌지 않습니까? 저희 같은 샐러리맨들은 4대 보험을 뛸 때 정확하게 받는 연봉 대비 퇴직금이 딱 정해져 있잖아요. 그 공식별로. 예. 근데 월급 250만 원을 받고 50억 원의 퇴직금이 산술 공식이 나오나요, 이게? 그 지금 화천대유 측에서 이야기하길 네. 뭐 각상도 의원 아들 네. 곽대리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이 양반이 뭐 이렇게 뭐 난청 이명 현상 때문에 네. 산재를 당했다. 예. 그래서 일종의 보상금 유로금 차원에서 50억 원을 줬다. 아, 이 회사에 입사를 해서 난청이 생겼다고요? 일을 하도 열심히 하다 보니까 이명 현상이 생기고 네. 그렇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젠가요? 네. 이 20대 청년이 유리창을 닦다가 떨어져서 죽었습니다. 예. 아유. 한쪽은 퇴직금으로 50억 원을 받고 네. 또 한쪽은 유리창을 닦다가 예. 사망하는 그런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참 극명하게 비교되는 참 가슴 아픈 이야기네요. 예. 정말. 뭐 저 같은 사람도 기자 생활하면서 20년 동안 몸이 지금 이렇게 남아 성한 데가 없는데 예. 우리도 이런 몸으로 치면 50억 이상은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 그리고 뭐 제 잠깐 한 2주 정도 제가 이 화천대유권을 뭐 취재를 하면서 느낀 소회를 잠깐이나마 제가 네.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헨리 조지라는 그 미국의 그 경제학자가 있습니다. 예. 이 학자가 19세기 말에 자신의 책 네. 토지 개혁론에서 예. 사람들이 땀을 흘려 만들지 않은 땅을 예. 시장에서 사고 팔지 말라고 역설한 적이 있습니다. 맞아요. 예. 네. 그 토지에서 나오는 불로소득이 네. 극단적인 사회 양극화를 네. 초래할 수 있다고 본 겁니다. 네. 가끔 이 한국 사회에서 그의 말이 다시 메아리치고 있습니다. 네. 왜냐? 성남 대장동 원주민들을 그냥 돈 몇 푼 지어주고 평당 뭐 몇백만 원 지어주고 다 쫓겨내 보냈습니다. 네. 그로 인한 수익, 수조 원이 넘는 수익을 네. 우리 사회의 어떤 엘리트들, 네. 언론, 법조 예. 이런 엘리트들이 이렇게 나눠 먹기를 했습니다. 네. 참
저도 소시민입니다. 풍도를 느낍니다. 네. 한나라당 유력 대선 후보인 홍준표 후보가 이런 식으로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자신이 대통령이 되면 흉악범들을 사형에 처하겠다고. 네. 물론 이런 사람들이 흉악범은 아닐 것입니다. 네. 그러나 국민의 잣대로 보면 네. 흉악범이나 다름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좀 흥분을 좀 가라앉힐 예.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너무 격앙되셨는데. 네, 맞습니다. 이게 그 당장 뭐 손으로 뭐 절도를 한다고 해서 예. 정말 몇 년간 뭐 오랜 기간 또 그 복역하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이렇게 몇천억 수준의 불로이익을 편취하고도 정말로 좀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이 예. 많은 대한민국 사회 참 문제가 많긴 많습니다. 예. 자, 계속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면 예. SK 측이 이제 고발을 했어요. 전 예, 변호사에 예. 대해서 어떤 예. 내용으로 고소를 한 건가요? 지금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 네. 다는 게 SK 측의 주장입니다. 네. 전혀 근거가 없는 팩트다. 네. 그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에 맞서 지금 전 변호사는 네. 이게 SK 측이 자신한테 강한 협박이라고 지금 강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네. 또 무고죄로 다시 역고소하겠다, 맞고소하겠다는 식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사전 설명이 없는데 이 전 변호사라는 분은 원래 어떤 쪽의 변호사인데 이 SK 쪽에 이렇게 또 사실 스나이퍼가 되셨나요? 이게 뭐 어떻게 보면 최태원 회장 저격수라고도 할 네. 만한 사람인데 네네. 조금 더 개인적인 그런 문제에 있어서 간략하게만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최태원 회장 내연녀 네네. 김희영 씨, 예. 김희영 씨가 살 집 미국의 네. 어떤 뉴욕 쪽의 저택을 네. SK 해외 법인을 통해서 네. 뭐 구매해줬다는 그런 주장도 한 그 적도 전에도 있습니다. 이런 또 저격수 역할을 했었던 한 적도 분이신가요? 있습니다. 뭐 그때 같은 경우에는 SK 측에서 뭐 적극적인 반박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고소도 하지 않았고. 그런데 이분은 왜 유독 SK 쪽만 이렇게 저격을 하시나요? 와, 뭐 이분 성향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지금 네. 나이가 지금 한 58년생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 법무법인 상경에 있었습니다. 네. 그 정확한 뒷배경은 모르겠습니다. 네. 자, 그럼 이번에 이제 상당히 내년 대선에 이게 정말로 큰 이제 블랙스완이 돼버렸어요. 예, 어디를 예, 튈지 예. 모르는 럭비공이 예. 돼버렸는데 지금 뭐 추미애 전 장관도 가세를 하고 안민석 예. 의원도 가세를 하고 여당 야당 할 것 없이 또 어제는 또 윤석열 총장 아버지가 예, 또 집을 맞습니다. 또 예. 매입을 하고 정말로 다사다난하게 지금 형국들이 펼쳐지고 있는데 예, 예. 개인적으로 좀 궁금한 게 이게 내년 대선에 어디 쪽으로 더 유리하게 갈 것 같으세요? 어느 쪽으로 거꾸로 불리하게 갈까요? 저도 지금 판단을 못 하겠습니다. 네. 과연 어느 쪽에 향하게 민심이 어느 쪽을 향할 것인지 네. 뭐 사실 이 자리에서 섣불리 있던 정치적인 판단을 내놓기는 굉장히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 당분간 계속 이 하천대유 사태에 대해서 우리가 심층 취재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이게 너무 알겠습니다. 많은 예. 지금 저도 어제 저녁 자리에서 많은 얘기들을 좀 들었는데 네. 박근혜 정부 시절 서울중앙지검에 예. 관련된 주요 검찰 인사들이 상당히 많이 또 개입됐다라는. 왜냐하면 그 하천대유의 그 대표인 김만배 전 예. 원투데이 기자가 예. 법조팀장으로 중앙지검에 상당히 많은 검찰들과 인맥이 두터운 걸로 지금 나와 있거든요. 특히 김만배 씨가 머니투데이 법조팀장을 하면서 네. 이쪽 검찰 기자단 네. 간사를 지냈습니다. 네. 막강한 파워를 행사했습니다. 네. 저도 뭐 후문으로 들은 얘기들이지만 그 법조 팀장으로 있으면서 기자단 간사로 있을 때 그 타 매체 기자 후배들한테 상당히 많은 좀 원성을 들었다 뭐 이런 얘기도 예, 많이 예. 들리더라고요. 어쨌든 그 주변에 대해서 이번 언론에 대해서 상당히 좀 미묘한 시각으로 지금 보고 있는데 예. 앞으로도 우리 스투데이에서도 좀 지속적인 추가 심층 취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